등록되어 있는 코인은 뭐 만 몇천 개 돼요.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만 몇천 개,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코인들 상당수는 사라질 겁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뻔한 얘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귀한 내용이고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인으로 제대로 돈을 벌려면 사이클 3번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은 첫 번째 사이클은 뭔가 강세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조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맛만 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내가 좀 알았다 싶어갖고 이제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알트코인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었다가 결국에는 또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여러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이클쯤 왔을 때 제대로 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신다면은 세 번의 사이클로나 제대로 벌 것을 두 번이나 혹은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코인 투자의 기본 원칙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크립토 신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된다면은 저는 코인 투자를 지금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이제 확신을 대부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집값이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안 되는데 아파트를 갖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단타인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짧은 시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심리적으로 쫓기는 투자가 될 거거든요. 심리적인 그로 짧은 그런 어떤 시계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뭐 트레이딩에 가깝고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훨씬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한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면은 이것부터 공부를 좀 하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들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좀 하자.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변동성이 높은지는 모르십니다. 대부분이. 뭐 어떤 코인을 저도 이제 가끔 뭐 추천을 좀 해달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석에서는 이런 코인들 좀 나는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공교롭게 뭐 20, 30%가 만약에 빠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 어떤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국채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굉장히 낮죠. 그리고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습니다.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당연히 크겠지만 뭐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보다는 또 변동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스닥에도 상장도 안 되어 있는 뭐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거나 상장조차 안 되어 있는 뭐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들은 훨씬 더 이 플럭추에이션이 클 겁니다. 코인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보다 변동성이 요즘엔 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IT 기업들하고 대형 IT 기업들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보시면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게 좀 하락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40% 50% 정도 빠진 거는 숱하게 있고요. 그리고 길쭉한 어떤 것 보면 80% 이상 조정받은 것도 벌써 3번 이상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조정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미 심리적으로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1,000만 원치 투자를 했는데 뭐 180만 원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멘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거쳐온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 고점 대비해서도 2022년도에 그 조정 국면 좀 제일 뭐랄까요 윈터 구간이었는데 그때는 20년도 21년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뭐 95% 많이 빠진 거는 99%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막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톨러런스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절을 빠질 때 손절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손절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팔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좀 잘 되어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어쨌든 그 재단 그리고 비탈릭 중심의 재단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제 기술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을 그 프로젝트의 팀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특정 산업군에 속해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산업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내부에서만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없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이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거든요. 보통 이제 재무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인데 크립토 시장 내에서만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체계적 위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기술 기업에 가까우니까 개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코인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개별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없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코인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했다면은 지금은 뭔가 차별화되는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리스크 잘 알아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크립토 산업 내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크립토 산업 내에 전체 그 마켓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기인하는 사이클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4년 단위의 그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가장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켓 타이밍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제 샀느냐. 똑같은 비트코인, 똑같은 이더리움, 똑같은 솔라나를 사더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이 자산들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저점에서 샀으면은
22년도 저점 뭐 FTX 파산하고 할 때 그때 샀으면은 지금 1년 반 만에 20배를 먹었거든요. 20배가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그럴 정도로 이 마켓 타이밍은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프로젝트가 뭐 완전히 박살났을 때 어떤 뭐 그게 나중에 잘 될 걸로 알고 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사이클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이클이 뭐 어느 정도 과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구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MVRV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허리쯤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은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크립토 씬의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동일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하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22년도 하반기 구간이 많은 분들이 외면하던 좀 뭐랄까요 무릎 아래의 좀 많이 쌀 때의 어떤 상황이었고 현재는 허리쯤에 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갈 때는 그때부터는 욕심을 많이 부리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좀 이익 실현할 단계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잘 인지를 하고 현재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구간에 와 있는가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알게 됐다 하면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코인 개코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시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코인이 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은 뭐 만 몇천 개 돼요.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만 몇천 개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코인들 상당수는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은 기술 기업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의 역사가 지금 이제 한 대략 15년 됐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난 5년에서 진짜 오래된 게 한 10년 정도가 안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조차도 16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뭐 대부분 5년 이내겠네요. 이렇게 나온 몇 년 안 된 기술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는 비단 이 크립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식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술 IT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거래가 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인류에 좀 더 도움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성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또 다른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대체가 되거든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대략적으로 한국에 뭐 2011년도쯤에 아이폰이 들어왔나요? 그때쯤부터 아마 한 10몇 년째 지금 여러 앱들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앱들이 휴대폰에 깔려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앱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정도? 뭐 소위 말해 슈퍼 앱들 그 앱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부 앱들을 제외하면 그 중간에 깔았던 그리고 지웠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많이 대체가 됐어요.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다 대체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알트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산업은 앞으로 우상향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데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여기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인프라입니다 어쩝니다 하는 그런 서비스들 대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 1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니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검색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아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다음이 이제 약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것이고
뭐 알타비스타든지 뭐 무슨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뭐였죠? 뭐 10만이었나? 뭐 엠파스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하나의 기업들 뭐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프리첼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 기업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뭐 시총 상위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5년, 10년 뒤에 장투해가지고 이건 뭐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엄청난 성공을 하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구글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퍼스트 무버의 이점도 있지만은 라스트 무버가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리는 거 있다는 거예요. 예, 판을 그냥 다 종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서비스들을 앞에 있던 서비스를 참고해 가지고 훨씬 더 압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다 죽여 버린다는 거죠.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 대체해 버릴지도 몰라요. 5년 뒤, 10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트코인을 갖다가 무작정 장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코인 중심이 제일 낫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6번째는 사랑에 빠지면은 망한다. 조금 약간 표현이 좀 구어적인 표현인데 어떤 특정 그런 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면 망합니다. 이것 또한 뭐 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투자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업 너무 잘 되게 예전 같으면 뭐 고프로 같은 그런 기업들 팬덤이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좋아하고 원래 서핑하던 분이 만든 그런 액션캠이잖아요. 근데 고프로가 지금 영 재미가 없거든요. 예. 많은 그런 다른 서비스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은 망한다. 이거는 모든 투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크립토 시내도 보면은 특정 뭐 코인들이나 이런데 굉장한 팬덤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왜 내가 이것들을 좋아하고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논리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름의 또 투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도 참 재밌는 우리나라 재밌는 게 코인들 그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 보면은 코인들마다 방이 다 있어요. 뭐 이더리움 방, 솔라나 방, 뭐 무슨 뭐 정말 시총 한 뭐 몇십 위권 안에 있는 것들은 인원이 뭐 들어가 보면 몇십 명일지언정 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그 코인이 잘 될 얘기들만 하고 이제 뭐 안 될 얘기하면은 강퇴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그냥 방에서 나가고 막 욕하면서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뭐 좀 감성적인 어떤 그 락인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서 분명히 접근을 했는데 감성적인 투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 성과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라. 예.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현금은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 갑옷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갑옷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판다거나 항상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 순간 1초, 2초 전부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때도 있고 또 마켓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시장에 어떤 크래시가 온다거나 변동성이 왔을 때 나는 좀 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심리가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금을 일부를 가져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장에 급격한 조정이 왔을 때도 조금 더 둔감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뭐 적어도 10%에서 20%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다. 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가져갔던 현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갖고 가봤자 이자도 별로 안 되는 거고.
현금이라는 게 뭐 꼭 원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화, 뭐 달러화, 뭐 위안화 분산해 가지고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좀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일부 현금을 가져가는 게 왜 매력적이냐면 우리가 버크셔 해더웨이의 워렌 버핏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갖고 S&P를 계속 그 아웃퍼폼을 해왔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더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금이 뭐 30에서 40%예요, 항상. 그럼 현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S&P를 그렇게 이기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성과에 있어가지고 현금을 일부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라. 그리고 시장이 정말 극단적인 조정이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오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요, 이미.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가 큰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표정 관리하면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지 말고 자신감 가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목표 설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는 나는 언제쯤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얻기를 바란다. 혹은 뭐 사이클이 이쯤 성숙됐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MVRV 지표 같은 것들이 뭐 3.5나 혹은 4 정도 됐을 때 내가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파시라는 거죠.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 자금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하던 거를 뭔가 일부 운용을 해서 좀 요번에 좀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 됐다고 하면 그냥 미련 없이 파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 목표라는 건 어떻게 잘 팔까에 대한 목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이클은 내가 귀신같이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가지 이 코인 투자의 기본 어떤 원칙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숙련된 투자자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숙지를 하고 곱씹어 가면서 하시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사이클에나 제대로 본다라는 게 2번째 혹은 첫 번째 사이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